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충격 폭로. 네, 오늘 제가 충격 폭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의 충격적인 변화들을 미리 정답지를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충격 폭로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장동 논란 속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권 주자 중에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죠. 지지율이 가장 높고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어떤 공약보다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내용을 계속 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번 볼까요? 지금 현 정권이 들어왔을 때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부동산 특유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 월세 시장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의 투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냥 벌집을 그냥 들쑤신 겁니다. 이유 없이.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때문에 지금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라는 대한민국의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인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5,000년 동안 가장 단시간에 많이 오른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돼버린 겁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벌집을 그냥 다 들쑤신 겁니다. 예, 벌들이 밖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회수석을 기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김수현.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질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한마디가 있죠. 집 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똑같이 투기꾼으로 만들어서 집을 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 집을 팔라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집을 팔아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주택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리 지금 굿을 지금 펼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첫 번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23전 23패 집값 고공행진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네, 웃음이 지금 가득 차서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이 표정들이. 네, 고소하다 이 표정 아닙니까? 너희들 집 없는 너희들 무주택자들 서민들 나한테 당했지. 너무 고소해. 그러면서 지금 활짝 미소가 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 23전 23패. 그 다음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실패한 이유를 한번 보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입니다.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답지 미리 우리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노선이 다릅니다. 정치적 노선이 달라요. 자, 문재인 대통령 쪽은 뭡니까? 지금 대충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성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대략 볼 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성향이 NL입니다. NL이 무엇이냐? 민족해방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리면은 종북좌파라고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종북좌파야 이렇게 얘기를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 객관적 기준으로 주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NL 계열이다. NL 계열이 뭡니까? 네, 종북좌파. 네, 우리가 그 유명한 종북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족성이죠. 그래서 자주성, 반미, 친북. 이쪽은 NL 계열은 친북이에요, 친북. 네, 친북,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 친북.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북이다.
이런 종북좌파 이런 사람들을 N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순수좌파라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 쪽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족성이란 거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좌파가 있죠. 좌파는 뭡니까? 이게 성향이 어떤 성향이에요? 진보 성향이죠. 진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성향은 좌파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보 성향,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NL 계열은 사실 민족성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민족성이 우리나라에 또 겹쳐진 거예요. 어떻게? 남북이라는 우리 같은 한민족이라는 이 민족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보에는 두 가지가 있죠. NL 계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PD 계열. 이 PD 계열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노선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PD는 뭡니까? 네. 노동해방이죠. NL은 민족해방이고 PD는 노동해방. 그래서 PD 계열이 주로 지금 이제 추종하는 게 위에는 NL 계열은 친북이고 PD 계열은 친중이 되는 겁니다. 친중. 네. 중국을 좋아해요. NL 계열은 북한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은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씨는 PD 계열이다. 네. 그래서 노동해방이라든가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 성향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성향으로 보면은 종북좌파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민족해방. 그래서 민족성을, 네. 그리고 민족성에다가 좌파 성향.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민족성과 같이 엉켜 붙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미, 친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이 다르게 나옵니다. 정책이. 완전 딴판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대한민국 정치 구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진보 성향이 있습니다. 진보. 예, 왼쪽은 진보 성향. 이거는 진보 성향이죠. 오른쪽은 뭡니까? 네, 보수 성향. 진보라고 하면은 어감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어감이 좋아서 이쪽으로 대단히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이라고 그러면은 프로그레시브,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한국 시장의 진보주의는 어디로가 중심입니까? 네. 조선노동당이 중심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진보 성향 한번 체크를 하시고, 네, 정지를 하셨든지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자,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은 NL 계열이고, 이재명 지사는 PD 계열이죠. PD 계열. PD 계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해방이죠. 한쪽은 NL 계열이죠. 지금 정권은 NL 계열이죠. NL. 그러니까 NL 계열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PD 계열에서 추구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냐?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NL 계열을 적은 문재인 정권, 현 정권, 문재인 정권 보시면 되고, PD 계열은 이재명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부동산 쪽에서는 어떻게 다르냐? 자, 이쪽은 NL 계열이죠. 종북장파 좌파 정권, 그러니까 민족 해방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민족성을 뿌리를 같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마찬가지로, 네, 수요옥제입니다. 수요옥제. 왜 수요옥제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북한 주민처럼 살아야 되니까. 북한 주민처럼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새 아파트를 사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평등이죠. 평등의 길이 다른 겁니다. 어차피. 근데 NL 계열에서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수요옥제를 통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의 가난은 어떻게 가난해져야 되냐? 북한 주민처럼 똑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처럼. 이 모델이 북한 주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PD 계열이죠. 이게 노동해방이죠. 노동. NL은 민족해방이고, 이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해방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노동자들 해방, 노동해방입니다.
이 노동해방이라는 PD 계열의 입장에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불로소득 타파가 되는 거. 위에 있습니다.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불로소득 타파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모든 초점이 환수예요. 환수. 세금.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환수입니다. 너희들은 집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PD계열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평등으로 가는 단계는 똑같은데 여기서 평등하는 단계가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정. 그래서 이거는 불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해방이 되는 거예요. PD계열이.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NL계열과 PD계열이 일치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밀고 있는 대권 지금 공약 중에 가장 1순위가 무엇입니까?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짓겠다는 겁니다. 신규 주택 짓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대장동처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나중에 환수하면 되니까. 우리가 도민한테 환수하든지 국가에 환수하든지 우리는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수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 지금 부동산 정책보다 더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장은 무엇입니까? 시장주의가 무엇이에요? 자유시장. 시장경제 논리가 무엇입니까? 시장경제의 논리는 시장경제 논리. 시장의 논리는 무엇이죠? 가격이죠,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격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네. 그 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주식 호가창 보면 나오잖아요. 네.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기능을 발휘하기 기능이 성기능을 마치하게 순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그래서 시장 논리를 배제하겠다라는 논리죠. 그렇다면은 이 논리에서 정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불로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불로소득. 왜 불로소득으로 되죠? 할 수 있든 말든 새 아파트를 짓든 정비 사업을 하든 너희들이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소득을 국가가 다 가져가고 뭐 도가 다 가져가고 뭐 어떻게 다 가져간다 불로소득으로 해버리면은 누가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누가 정비 사업을 하겠어요? 누가 재개발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왜? 이윤이 없으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조합들이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시행사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건설사도 자원봉사단체가 아닌데 이윤이 남아야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로를 열어주는데 모든 소득들을 다 가져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논리를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니까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지금 보시면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가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통제를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악화돼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 얘기죠.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을 넘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폭탄이 하나 떨어진대요. 폭탄 수준으로 네 과세,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죠?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죠. 불로소득. 그리고 주택관리매입청을 통해서 뭐 가격 상한선을 자기들이 또 만든다 그러고 네 해서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유세, 국토보유세 해서 지금 뭡니까? 또 공공임대주택 100만 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평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다. 저 기본주택 보장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공공임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에서 나타내는 정책은 수요억제. 지금 26번에 있었던 모든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집을 사지 마라는 얘기예요. 대출을 너희들이 해주지 말겠어. 안 해주니까 집을 사지 마.
집을 가진 사람도 팔지 마. 왜? 매물이 안 나오면 사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올리고 무슨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집을 사지 마라.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집을 사도 괜찮아. 그러나 새 아파트 공급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왜? 불로소득을 보니까 개발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네, 공공임대주택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권보다도 앞으로 공급이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공급은 거의 저는 말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살. 그러면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동안 홍콩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 불현듯 떠오르는 이 빌어먹을 촉감. 네. 촉입니다. 촉.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암울하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정말 또 굉장히 암울한 시절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